글로벌 타이어 시장 지금 완전히 바닥을 친 걸까요? 아니면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시작되는 전환점일까요?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한번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이야기의 핵심, 결론부터 딱 짚고 시작할게요. 타이어 시장이 올해 3분기에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 이제 본격적인 회복세로 돌아설 거라는 겁니다. 겉보기엔 상황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거든요.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. 물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.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힘든 건지 그 차가운 현실부터 한번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겠죠? 이 거대한 타이어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읽으려면요.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바로 이 두 시장의 성적표가 전체 산업의 건강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거든요. 그 두 가지가 바로 새 차에 끼워 나오는 OE 타이어와 우리가 타다가 교체하는 RE 타이어입니다. 여기 보시면 정말 재밌는 게 시장의 무려 80%는 바로 이 교체용 RE 타이어가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. 다시 말해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우리 같은 일반 운전자들의 소비가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라는 거죠. 이 구조 꼭 기억해 두세요. 오늘 분석의 기본이 됩니다. 자, 그럼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? 바로 방금 말씀드린 두 시장 모두에서 판매가 영 시원치 않다는 겁니다. 우선 신차용 타이어, OE 시장인데요.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생산 자체가 좀 주춤하다 보니까 9월 판매량이 작년보다 2% 줄었습니다. 일단 시장의 20%를 차지하는 영역에서부터 경고등이 켜진 거죠. 그럼 시장의 80%를 차지하는 거대한 교체용 타이어 시장은 어떨까요? 성장률이 고작 1%입니다. 플러스는 플러스지만 이건 거의 성장이 멈췄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에요. 시장의 심장이 아주 약하게 뛰고 있다는 신호죠. 이 도표를 보시면 상황이 더 명확해져요. 중국이나 유럽은 그래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데 가장 큰 시장인 북미에서 판매량이 무려 5%나 뚝 떨어진 겁니다. 결국 이 북미 시장의 부진이 전 세계 평균을 다 깎아먹고 있는 셈이죠. 그런데 문제가 이게 다가 아닙니다. 판매 부진에 더해서 타이어 회사들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갉아먹는 또 다른 압박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물건은 잘 안 팔리는데 들어가는 돈은 오히려 더 늘어날 위기에 처한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 비용 압박의 정체가 바로 이 15%짜리 미국 관세입니다. 특히 우리나라처럼 해외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한테는 이게 정말 뼈아픈 거죠. 안 그래도 장사 안 되는데 원가 부담까지 확 늘어나니까요. 네, 그래서 정리해보면 판매는 안 되고 비용 부담은 커지고 이 두 가지 악재가 최악으로 만나는 시점이 바로 올해 3분기라는 분석입니다. 여기가 바로 이번 사이클의 바닥인 거죠. 하지만 바로 여기가 반등이 시작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. 자, 이제부터 분위기를 확 바꿔보겠습니다. 이 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보이기 시작한 아주 긍정적인 신호들,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. 정말 재밌는 게요. 이렇게 매출 쪽은 먹구름이 잔뜩 껴있는데 반대로 비용 쪽에서는 오히려 숨통이 탁 트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바로 여기서 반전 드라마가 시작됩니다. 이 그래프 좀 보세요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타이어를 전 세계로 실어 나르는 데 드는 해상 운임 비용이 작년 이맘때랑 비교해서 무려 40%나 폭락했습니다. 40%요? 이건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. 이것뿐만이 아니에요. 타이어 만드는데 꼭 필요한 핵심 원료, 천연고무랑 합성고무 가격도 뚝 떨어졌습니다. 특히 합성고무는 23%나 싸졌으니까 기업들 입장에선 원가 부담이 확 줄어드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계산이 딱 나오죠? 물건값, 즉 판매 가격은 관세 같은 요인 때문에 오히려 오르는 추세예요. 그런데 만드는 데 드는 핵심 비용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네, 맞습니다. 버는 돈과 쓰는 돈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면서 남는 돈, 즉 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아주 이상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. 자, 이제 퍼즐 조각들이 거의 다 맞춰졌습니다.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왜 앞으로의 시장을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지 그 마지막 그림을 완성해 보겠습니다. 이 표가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요약해 줍니다. 보세요. 판매량? 이건 그냥 현상 유지, 중립적이라고 칩시다. 하지만 판매 가격은 오르고 있죠? 이건 플러스. 핵심 비용은 내려가고 있죠? 이것도 엄청난 플러스. 결국 이 두 가지 강력한 긍정 요인이 저 정체된 판매량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.
이게 투자자들한테는 뭘 의미할까요? 회사의 체력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아직 그걸 다 반영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거죠. 다시 말해 앞으로 떨어질 위험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시점에 들어서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마지막으로 꼭 하나 짚어야 할 게 있어요. 시장 전체에 이렇게 좋은 바람이 분다고 해서 모든 배가 순탄하게 항해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. 보시는 것처럼 국내 대표 기업들도 시장 회복의 과실을 온전히 따먹기 위해선 각자 해결해야 할 숙제들을 안고 있습니다. 한국타이어는 내부 지분 문제, 금호타이어는 공장 화재 후유증, 또 넥센타이어는 핵심 시장인 미국의 생산기지가 없다는 점. 이런 각자의 약점들을 극복해야만 이 좋은 기회를 제대로 잡을 수 있겠죠.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. 시장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분명히 오고 있습니다. 과연 이 기업들이 각자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그 파도 위에 멋지게 올라탈 수 있을 것인가?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시비가 크게 엇갈리게 될 겁니다.